예, 안녕하세요. 2020년 5번째 열린 소통 포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역시 행사를 맡게 된 MC 강석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 같이 댓글 질러. 네, 늘 느끼는 거지만 항상 오프닝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아무도 없는 환경에서 저희 패널들하고 스태프들하고만 박수를 치고 있다 보니까 항상 오프닝이 뭔가 힘이 조금 안 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남겨주시는 댓글 보면서 응원이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열린 소통 포럼 벌써 온라인으로 5번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 환경이 굉장히 익숙하시죠, 그죠? 네. 역시 댓글은 여전히 올라오고 있지 않고요. 계속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가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다수가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당당하게 보시고 당당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올라오시네요. 네, 스태프가 남긴 댓글이네요. 넘어가고요. 네, 오늘 주제는요, 비대면 시대 디지털 국민 소통의 새로운 화두를 던지다라는 주제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 맞이하면서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행사 혹은 여러 군데에서 함께 열리고 있는 이 회의들 바로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게 됐죠.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성공적인 전환을 이뤄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상황 안에서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할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모아내야 할지 이런 고민들을 함께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행사는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여러 가지 방역 도구들을 활용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국민 여러분들, 평소에 관공서 그리고 공공기관의 어떤 홍보 메일이나 홍보 문자 그리고 길거리에 걷다 보면 현수막, 포스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겪고 계실 겁니다. 정부가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은 무엇일지, 또 민간에서 참고할 만한 이야기들은 혹시 없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정책 홍보와 관련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열린 소통 포럼 5번을 진행하면서 항상 듣던 얘기가 이런 겁니다. 저희가 4번에 여태까지 열린 소통 포럼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의 그 정책 전문가분들이 나왔는데요. 댓글 반응이 항상 이렇습니다. 아니, 저렇게 좋은 정책이 있었는데 내가 몰랐다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만큼 홍보 측면에서 조금 더 공을 들여야 할 필요가 많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참 서로에게 다가가려고 하지만 간극도 있는 정책 홍보라는 내용 오늘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5차 포럼 함께 해주실 우리 패널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자기 소개 말씀 그리고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패널분입니다. 세종시 시청자 미디어 센터장 홍미애 센터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 홍미애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그 방통위에서 만든 공공기관이에요. 국민들이 미디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라서 저희 센터를 통해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국민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잖아요. 그래서 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미애 센터장님 인사해 주셨고요. 다음은 푸푸스스 발행인이시죠. 네, 대기업 총수이십니다. 우리 이승환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잘 나오고 있네요. 예, 저 푸푸스라는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이승환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제가 어릴 때부터 사회생활 시작한 게 소셜미디어 마케팅 홍보로 시작했었는데요. 그쪽 관련해서 이제 공공기관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환 대표님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정부 유튜브의 운영자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의 정말 끝판왕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성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무관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의 강성은 주무관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정부의 범정부 홍보를 담당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어떻게 좀 국민들한테 소통을 잘 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는 자리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만한 언론입니다. 그리고 콘텐츠 생산자이기도 하죠. 주식회사 대학내일의 대표 김영훈 대표님 인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학내일의 김용훈입니다. 대학내일은 그 20대 대상 미디어와 그 다음에 20대 연구소를 바탕으로 한 20대에 대한 젊은 세대에 대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가장 젊은 마케팅 솔루션을 만들려고 하는 회사고요. 지금 한 350명 정도가 같이 일하면서 컨텐츠도 만들고 다양한 마케팅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MZ 세대 입장에서 우리 정부의 홍보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훈 대표님 함께 인사 주셨습니다. 네 분과 함께 대한민국 정책 홍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도 지금 뭐 반갑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방역에 힘쓰고 있는 요 사항들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모자, 안경, 마스크 장갑, 마스크 덮개 중무장하셨네요. 그래도 멋있습니다. 말이 약간 중의적인 감이 있습니다. 일단 모자는 방역이라기보다는 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멋있습니다라는 말이 좀 걸리는데, 네, 안 했으면 안 멋있었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댓글 여러 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번에도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열린 소통 포럼 중간 영상이 계속 나가고 있죠. 중간 영상의 퀄리티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기자분들의 연기력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서 오늘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주제인 정책 홍보 아무래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은 계속 변해가고 있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이 일을 배우고 따라가고 학습하고 하는 과정들이 참 어렵기는 합니다. 어떤 고민들이 있으시고 또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클럽에서 춤출 때 방역 수칙 지켜줘. 안녕하세요. 열포가 알고 싶다입니다. 최근 공공기관들이 신박한 홍보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이 홍보물은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 홍보물은 왜 국민에게 재미는커녕 관심도 못 받는 걸까요? 우리는 전국의 공공기관 홍보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찾아다녔고 생각보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 웹자보 만드신 분 맞습니까? 누구세요? 무슨 일이시죠? 이 웹자보 만드신 분 맞냐고요? 네, 맞는데 왜요? 어쩌다 이 몰골이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컨펌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게요. 원래 처음에 컨셉은 이렇게 심플하고 궁금하게 하는 방향으로 잡았는데 1차 컨펌에 팀장님께서 축제명과 지역명이 더 잘 보이게 하라고 하셨고 또 2차 컨펌에는 눈에 돋보이는 그 보색 컬러를 사용을 하시고 또 3차 컨펌에는 10대도 20대도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축제 콘텐츠를 알려야 한다고 피드백 받고 또 중요한 정보 잘 보이게 해달라고 강조를 하시더니 4차 컨펌에는 상추가 너무 여러 개 있으니까 상추 쇼핑몰이 따로 없다고 하셔가지고 하나만 남겼습니다. 네. 문제 있나요? 저도 잘하고 싶었는데 자꾸 이렇게 바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홍보 담당자들의 눈물겨운 결과물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정부 부처, 공공기관의 홍보 영상과 홍보물들을 무작위로 내밀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혹시 이 웹자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어떤 웹자본가요? 홍보시에서 주최하는 상추축제라고. 예. 완전 못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거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정녕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졌나? 왜 여성이 일어나는 힙합 포스터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공공기관이 일단 저희랑 먼저 좀 친해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공공기관이 잘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SNS나 유튜브 같은 그런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이랑 소통하기 위해 이벤트를 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이런 거 많이 받고 요즘에 이런 거 많으니까 조금 더 노력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량진에서 행정법 공부했는데 합격하니 포토샵 공부하는 홍보 담당 공무원. 홍보 담당 공무원의 피땀 눈물이 국민들과의 공감으로 연결되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꼭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들도 찾아서 보고 싶은, 재밌어서 자꾸 생각나는 그런 홍보. 이는 정부와 국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혹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알고 계시거나 직접 겪으신 분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역시 열린 소통 포럼의 영상 함께 보셨고요. 연기자분들이 연기가 오늘 좀 되게 과잉되어 있었던 느낌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내용들이 굉장히 핵심을 찌르고 있었어요. 컨펌을 받다 보면 점점 산으로 가는 이 홍보물들에 대해서 공무원의 고충을 얘기를 해주셨네요. 어떻게 보면 참 혁신이라는 게 먼데 있는 게 아니라 컨펌이 혁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지금 뭐 댓글에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공감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있고요. 컨펌 지옥 크크크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 저희 공무원분들한테 제보를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또 어떤 내용들을 함께 나눠주실 수 있을지 여쭤봤는데요. 이 내용들은 저희 행사 말미에 함께 자세하게 나눠볼 건데요. 사연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한 발 더 소통하고 싶은데 고민이 많은 공무원, 그리고 실적과 효과 사이에 딜레마에 빠진 공무원, 그리고 행정공무원인데 유튜브 만드느라 진땀 빼는 공무원, 없는 예산으로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공무원 등등의 사연들을 저희가 행사 말미에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홍미애 센터장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희 5차 열린 소통 포럼 이야기 함께 이제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소통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와 소통하고 있는지, 소통을 하는 우리는 누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게 필요한 지금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한 누구의 소통인가? 우리 홍미애 센터장님의 발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인사드렸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남녀노소 그리고 소외계층 이런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택트 시대니까 오프라인으로 어떤 이제 정보를 접하는 정책 소통은 제외하고 일단은 이분들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하고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이게 3월 기준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3,550만 명이 SNS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이 중에서 이제 월 활성 이용자가 들어가서 본 가장 많은 이용을 하는 플랫폼은 밴드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월 평균 이용 시간은 594분으로 트위터가 나왔어요. 아마 보시면서 그럴 거예요. 유튜브는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SNS로 잡히기보다 동영상 플랫폼으로 잡혀 있는데 유튜브야말로 정말 가히 경쟁할 상대가 없죠. 실제 YJB 최근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월 활성 이용자가 3,30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밴드의 한 2배 정도 되고 실제 시간도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면서 어디에 연결돼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나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찾았고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 배경에 있는 광고 아마 요즘 보셨을 거예요. XY세대 연결기술 이래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광고인데 X세대의 40대, 50대를 보면은 밴드나 카카오스토리나 이렇게 페이스북처럼 사실 인맥이나 연결 약간은 조금 더 폐쇄적인 그런 이제 플랫폼에 많이 계시고요. X나 Y나 Z 같은 MZ세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개방적이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 있는데 특히 Z세대에 보이는 트위터 같은 경우 아까 보면 트위터 이용 시간이 가장 많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요즘 트위터에서 굉장히 재밌게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MZ세대를 알려면 트위터에 가서 실트를 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밴드나 이런 데에 가서 확인하고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에 비하면 오히려 이제 Z세대는 거기서 이제 정보도 얻지만 놀이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C세대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2006년에 유튜브를 이제 인수하면서 구글에서 이제
도입한 그런 개념인데, 도입보다 이제 얘기한 개념인데, 커넥션하고 접속해서 만들고, 그리고 커뮤니티 큐레이션, 이런 시를 따서 시세대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요즘 코로나가 워낙 이제 심각하니까 올해 태어난 아이들을 시세대라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올해 태어났다기보다도 그 코로나로 영향받은 세대는 전체가 진짜 시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센터에 이제 정말 시세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시세대가 되기 위해서 센터에 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접속해서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고, 요즘은 유튜브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강의 수강생도 잘 안 모일 정도로 실제 거기에 다 집중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같이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유튜브보다 더 많은 건 사실은 보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공유해주는 그런 역할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봤다면 재밌으니까 나 이런 거 알고 있어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시세대가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열정적으로 제2의 창조의 역할로 큐레이션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센터에서 활동하는 거에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참여하는 국민 이런 걸로 제가 키워드를 잡았는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굉장히 짧은 영상으로 감각적으로 이렇게 막 빨리빨리 재밌게 놀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제 좀 부당하면 그거를 굉장히 항의하고 참여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학교가 굉장히 노후화되고 안전이 위험한데 문화재 보호구역이라서 보수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전비를 그러니까 정부 부처끼리 이제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서로 이렇게 분담비 논란을 벌이면서 학교는 계속 그냥 이렇게 어려운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영상을 직접 취재해서 뉴스를 만들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이게 밖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반영을 일으켜서 결국은 학교를 옮기는 그런 결정을 이끌어내거든요. 그래서 실제 참여를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청소년이지만 단지 이제 그냥 이런 진지한 이런 참여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인 얘기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면 두 분이 지금 서로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되게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노인분들 아닐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 교육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느리시죠. 느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해드려야 돼서 굉장히 느리지만 꼭 필요한 분들이라서 이제 찾아가서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정말로 1대1로 친구가 친구를 교육하게 하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실제 하고 있고, 이분들이 영상도 만들고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유튜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은 어렵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거 아시면 좋겠고, 이분들이 열성적으로 공유하게 되는 정부 정책 관련 영상이나 이런 게 뭐가 있나 제가 이제 쭉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굉장히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정말 다른데 가장 많이 말씀하신 거는 저 서울시의 넉나간 가족 같은 경우는 정말로 구상권 2억 2천의 구상권이 떨어진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그 어떤 뉴스나 그 어떤 홍보보다도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가족 엄마 아버지에게도 전달할 수 있고, 이런 밴드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콘텐츠였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정은경 본부장님, 당시 본부장님이 이제 브리핑을 하다가 옷소매에 기침한 거는 수많은 옷소매에 기침을 해라 이런 홍보보다 가장 이제 실제로 보여지는 진정성 있는, 그래서 저걸 보고 굉장히 실제 따라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재미있는 거는 이거는 아마 뒤에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나중에 강성은 주무관님 해주실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공유한다는 거는 나한테 필요한 거, 재미있는 것, 내가 이걸 공유해서 남에게도 굉장히 어떤 정보가 될 수 있는 거를 하기 때문에 역시 그런 것들이 관심을 끄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정보, 좋은 홍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조회수가 많고 많이 보는 홍보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른쪽에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뭔가 이제 수어 통역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도입된 게 사실은
정부 부처 브리핑에 수어 통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어 통역을 막 했을 때 농민들이 막 찾아왔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랬더니 용어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용어를 통역하는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해준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리고 실제 이런 거를 이제 안전한 TV 같은 경우 따로 이렇게 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 조회수는 설령 적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시다 보면 정말 그 우리가 조회수를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 인기 있고 재미있는 것만 집중한다기보다도 정말 소외계층을 신경 쓰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재밌어서 그냥 이거는 가져왔습니다. 저도 공무원 충격 고백 이래가지고 저도 낚여서 사실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댓글 읽어주는 공무원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중심 복합청의 한 사무관님이 이제 만드는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콘텐츠는 아니지만 소통한다는 거는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그거를 통해서 다시 이제 나오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한 콘텐츠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조금 재밌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결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나는 그런 국민들 같은 경우 굉장히 특별한 개인들의 시대를 살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고요. 그다음에 87%가 쓰고 있지만 나머지 13%도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 정말 그 곳곳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만들고, 그리고 꾸준하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게 중요하겠다. 사실 기관끼리의 연결, 또 개인 대 개인의 연결, 이런 연결을 통해서 참여하는 그 크기가 커지는 거니까 그런 연결되는 거를 좀 많이 더 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결 밖에 있는 국민도 생각하는, 그래서 누구나 참여하는 소통을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홍미애 센터장님 발표로 함께 시작을 해봤습니다. 잠깐 이야기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댓글에서 저희 행사 특성상 댓글의 거의 절반 이상이 대부분 다 공무원분들이시거든요. 근데 내용 보시면서 한숨을 굉장히 크게 쉬시면서 내용은 알겠는데, 하지만 유튜브를 만드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접근성이 너무 장벽이 좀 있죠. 아무래도 영상 툴을 다루거나 혹은 영상 구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고민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한마디 조언이라도 혹시 나눠주실 수 있는 게 있을지요? 공무원분들을 위한 조언인가요? 그죠? 네. 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럴 건데 저희 센터에서 이 교육도 사실 받을 수 있고요. 꼭 그 교육이 아니더라도 오픈된 강좌나 이런 것도 많이 있어서 실제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런 부담감이 사실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 정말로 기획이나 촬영이나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각 지역에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역별 시청자 미디어 센터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세대별로 메시지를 다르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10대 감성과 60대의 감성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정책도 세대별로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럼 정책 홍보도 세대별로 나눠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은 하나의 정책에 대해서 세대별로 나누면은 서너 개의 콘텐츠가 나와야 하는가?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 드릴까요? 네네네. 네. 사실 지금 정부 부처나 이런 데 보면 하나의 메시지를 한 곳에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많으면 세대별로 나눠서 하면 좋겠지만, 세대들의 특성에 맞게 20대라면 인스타나 이런 쪽에 조금 맞춰서 한다거나, 유튜브는 전체 좀 가고, 그리고 유튜브도 또 정책 자체가 수혜자가 20대면 사실
그 굉장히 요즘 좋아하는 뭐 깡 영상이나 이런 게 갈 수 있지만 만약에 노인이시라면 깡 영상은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뭔가 싶죠. 네. 네. 오히려 욕 먹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정책이 무엇인가가 먼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각 쓰고 있는 플랫폼을 처음에 그래서 말씀드린 게 플랫폼이 어떤 플랫폼이 더 많은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플랫폼별 SNS 플랫폼별 특성을 좀 잘 이해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거기서 쓰이는 문법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익숙해지는 게 우선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저희 열린 소통 포럼 계속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오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한번 좀 진단을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진단을요? 네네네. 네. 저희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아, 네. 구체적인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여러 가지 질문들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소외계층을 고려한 정보 콘텐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상 다뤄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힘들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 있고요.